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여성들의 이야기, 우리 함께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해봤고요. 그래서 각기 좀 다른 세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을 모시고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보는 저는 전주시에서 인권옹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 주실 분이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는 여성이고요. 50대 중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도 얘기해 주세요. 송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최미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0대 중반 그리고 50대 중반 일하는 여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건 요즘 세대 간 갈등 그리고 이제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좀 하잖아요. 어떻게 두 분은 좀 느끼시나요? 세대 간 차이, 윗세대와 아랫세대 그리고 윗세대도 있으시겠지만 아랫세대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차이를 느끼시는지 우리 최미양 선생님 먼저. 저는 평상시 이제 보통 가정 내에서 좀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이제 저희 시댁이나 친정에서 이게 세대 간 차이구나 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조금씩 요즘 따라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어떨 때 느끼시나요? 저도 일을 하고 있고 때로는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이제 술도 한잔 하고 싶고 아니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들어가고 싶은데 한 번씩 이제 제가 좀 늦은 시간이 들어가게 될 때면 저희 친정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깜짝 놀래요.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여자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지금 네 남편이 혼자 애들 보고 있는데 괜찮은 거냐. 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었고 나도 나름 고충이 있고 일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 엄마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 30대 중반의 기혼 여성에게 들으면? 사실은 비슷한 경험이죠. 저도 이제 일하는 영역, 그러니까 공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적 이제 영역이나 관계에서 이게 차이를 느꼈을 때, 이게 세대 차이인가? 이렇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고, 사실 세대 차이 문제는 저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각 세대 제 연령대가 경험한 어떤 이제 습득한 문화 있잖아요. 이 문화는 그게 뭐 비합리적이지만 어떤 그 가치나 윤리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또 습득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화가 나한테 이제 내면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구성했을 때 이게 세대적으로 서로 다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 지점은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가 어떻게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소통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세대 간 갈등이나 세대 차이 이야기 하는데 실은 영원할 것이다.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은 저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고 저희는 늘 20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세대 간에 계속되는 차이는 발생할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곳도 센터인데 이 센터 안에서 어떤 집담회를 했는데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끼리 우리 일하는 분들끼리 주제가 뭐였냐면 라떼와 요즘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 라떼는 과 요즘 애들인데 저도 그 이제 많이 경험해요. 어느 시기에 라떼는이 툭 올라와요. 참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애들 보면서 속으로 싸가지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뭐 이제 이렇게 자각하긴 하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라떼는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저희 센터에 그래서 어쩌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했고 한 중간 정도 이제 그 경력이 되신 분이 자기도 처음에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속으로 늘 생각했고 정말 듣기 싫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라떼는이 자꾸 나오더래요. 라떼는이 자꾸 나오고 라떼는을 너무 경험을 폄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위치가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제 나에게 선배가 생기고 후배가 더 많이 생기고 뭐 이런 이제 위치가 계속 이제 이동하면서 라떼와 요즘 애들의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부딪힐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좀 아무래도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여성이 일하기 편한 사회는 아니에요. 여전히. 물론 이제 상대적이죠. 과거 여성 선배보다, 과거 이제 선배들보다는 좀 편해졌을 수 있는데, 사실 일터 안에서의 이제 또 그런,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편해 보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몸으로 움직이던 것이 지금 이제 기계를 좀 더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만 있던 여성들이 외부 활동을 나오면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면서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금방 이제 송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또 직장 안에서 여성들,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이 이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또 편한 것과 편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의 또 세대 간 차이들도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이 30대 중반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또 프리랜서로 일하는 여성으로서 어떠세요? 어른들이 좀 편해졌다. 야, 나 때는 엄마들이 나 때는 이랬는데. 네. 근데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몸이 편해졌지만 그 편한 노동을 채우기 위한 예를 들어서 좋은 세탁기를 사거나 좋은 청소기를 사야 되는 그 비용을 또 지불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다른 노동을 또 더 많이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정말 편해졌을까? 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음식을 포장하거나 시키거나 이런 면에서는 물론 편해졌지만 그 돈을 또 지불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좀 많이 편해지기만 한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자, 일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가정 내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요. 일하는 공간에서의 변화, 일하는 공간에서 30대가 느끼는 세대 간 차이, 90년대생, 2000년대생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의 어떤 느낌, 그리고 일하는 공간에서 아까도 잠깐 라떼는과 요즘 애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하는 공간에서 50대 중반이 느끼는 어떤 세대 간 차이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송경 선생님 먼저. 사실은 우리가 이제 6시 퇴근 시간이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좀 익숙해졌는데 6시 2분만 돼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 칼퇴 문화가 이제 우리 정착되면서 처음에는 이게 맞나?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게 맞아? 막 이렇게 해서 괜히 좀 더 앉아 있다가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계속 생각을 바꾸는 거죠. 아, 나에게도 이게 좋네? 편하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노력하고 제 또래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막 그런 얘기하는, 자기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자기 직장에 이제 그 후배, 일을 하다 말고 딱 6시에 일어나서 가. 그리고 막 무슨 필라테스 가야 된대. 뭘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야,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도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우리가 그냥 외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다른 문화예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특히 퇴근 일하면서 느껴지는 건 사무 공간에서는 이게 정시 퇴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칼퇴에 대해서 요즘 들었던 얘기가 칼퇴 아니고 정시 퇴근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정시 퇴근이고 이 정시 퇴근이 당연하고 함으로 인해서 실은 나이가 든 세대들도 분명히 편한 게 있는데 자연스럽지 않아서 계속 그냥 이렇게 사무실에 눌러 앉아 있었던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니까 실은 이 정시 퇴근의 문화는 잘 못 느끼겠지만, 네, 어떤 느낌,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적인 만남이나 아니면은 저보다 이제 한참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하고 어떤 일적으로 만날 때에 항상 마음속에서 내가 나이가 더 어리고 직위가 낮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 가 있어야 돼 라는 좀 그게 좀 저도 모르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 시간,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내가 불편하지 않은 선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도 30대 중반이니까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남이 있거나 뭔가 연습을 할 때, 왜 이렇게 늦지? 난 항상 먼저 일찍 가 있는데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는 저의 그 꼰대의 기질이 이렇게 막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나이를 내가 조금씩 들어가는 거구나 싶은 생각에 그런 제 자신을 볼 때 한 번씩 뜨끔뜨끔 좀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꼰대 혹은 라떼를 이야기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6시 2분인데 다 퇴근한다고? 일을 안 하고 필라테스를 간다고? 그리고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고 먼저 출근해서 일찍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선배들 다 와 있는데 아직도 안 한다고? 이제 이런 우리의 인식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게 정말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꼰대나 라떼 문화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정말 요즘 애들, 젊은 분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왜 꼭 그래야 되나요? 다르게도 살아볼 수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도 좀 살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다양성 안에서 어떻게 서로 좀 조율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들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맞아, 이렇게 지켜야 돼, 이게 아니고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본다면 어떨까. 그래서 혹시 그걸 위해 노력하는 게 있다거나 혹은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문화는 다양해지고 그리고 삶의 속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 사람과 나의 속도를 함께 맞춰가는 삶의 좀 그런 질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은 저한테도 아직은 어려운 과제인 것 같고 아직 저는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을 조금 더 사시는 사실 어제 제가 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시간이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하니까 예전에는 후배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인데 이제는 이게 자식 또래라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제 정년에 가까웠다를 느꼈다 얘기를 할 때 제가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나이주의이지 않는가. 그냥 삶을 좀 오래 산 사람,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 나이에 압도당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서로 평등하게 친구가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요즘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이를 이렇게 길게 산 거가 자원이 되기도 하고, 근데 더 노년되면 이제 굉장히 또 취약한 계층으로 되죠. 근데 어쨌든 중장년층이 자원을 많이 갖고 있고 지위나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위계 문제로 이게 사실 서열 문제로 보여지죠. 저도 사실은 내 안에서 계속 갈등이 있죠. 예, 어쩔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꼰대라고 여겨지는 게.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는가 하면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노력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모두 다 평등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 그리고 각각의 20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거의 그 존재로서 고유한 자기 경험과 이런 게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소통하면 다양한 소통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상대화시키고 좀 어려운 말 자기객관화 막 이런 거 얘기죠. 자기를 자꾸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거는 근데 이제 이거가 무조건 선배 세대만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는 않고 물론 이제 힘을 부리는 위치에 있으면 그래야 노력해야지만, 그러니까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한 발씩 이제 이 중간지대를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조금 상대화시키면 좀 타자의 입장이 돼보고, 어려운 말이겠죠.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이제
방법이 딱 정확하게 이거다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다양하게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느끼는 것은 세대 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실은 세대가 다르지만 여전히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다. 다르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차별의식이 높아질수록 실은 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는가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 갈등으로 모든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나이가 좀 든 50대 중반이 30대 중반을 그리고 40대 중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인권의 관점이고 인권의 출발은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 나이가 어리니까 함부로 하거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 꼰대라고만 지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존중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인권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